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치내비게이션 아나운서 정승조입니다. 육군 28사단 윤모일병 폭행 사망 사건의 여진이 전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부모와 누리꾼들은 어떻게 자식을 군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불신감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과 같은 끔찍한 군대안 폭력살인 사건이 빈발하는 원인 가운데 하나로 국방부와 군의 폐쇄주의를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국회는 지난 2005년 28사단 총기 난사 사건 때 국방 옴부즈맨을 두어서 병사들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는지 감독하려 했지만은 군이 반대해서 결국 흐지부지 됐는데요. 이 사례에서 엿볼 수 있듯이 국방부와 군은 남북대치라는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워서 마치 국민의 감시와 통제 바깥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군 내부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정보 공개나 민간 참여 배제해왔고 그러다 보니 진상이 은폐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사건이 터지면 소나기 피하기 식으로 대책을 급조해 내놨다가 시간 지나면 용두사미로 끝나는 게 우리 군대가 보여온 행태였죠.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고 근본 대책을 외면해서는 죽음을 부르는 인권유린과 폭력 행위는 사라질 수 없을 겁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시작하죠.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현장성과 깊이가 다른 정치 해설. 지금 여러분께서는 정치 내비게이션을 듣고 계십니다. 진행의 정승조 아나운서입니다. 화요일 정가레이더 시간은 최영일 시사문화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재보선 이후에 8월이 왔습니다. 여당도 혁신을 얘기하고 있고 야당은 그야말로 새로운 출발을 위한 혁신이 불가피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상황에서 오늘 주목해야 할 뉴스도 짚어봐야죠. 예, 이게 정치를 하는 정치인들이 정치 쟁점을 주로 이제 피해가려고 할 때 예. 흔히 들고 나오는 말이 민생이지 않습니까? 예. 네, 지금은 정말 이제 어떤 경제적인 측면에 먹고 사는 민생 이전에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이 민생, 본질적 의미의 이 문제가 좀 심각한데요. 이게 정치가 해야 될 일이 단순히 잘 먹고 잘 사는 경제 정책의 문제나 또는 어떤 권력 게임을 이제 치고받는 그런 문제 외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법상에 보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것이 지금 이 권력자의 사명이기도 하고 또 이 국민의 군대의 사명이기도 하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지금 이 군의 경우는 정작 자신의 병사들의 생명도 지켜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 좀 주요 뉴스입니다. 예. 22사단 임병장 총기 난사 사건 그리고 이제 이어졌던 또 이 관심병사들의 자살 계속 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28사단 윤일병에 대한 거의 고문치사에 준하는 살인 일파만파 매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문제는 이게 4월 초 발생한 사건인데 은폐를 하려고 시도하다가 어제 결국 한민구 국방장관 대국민 사과를 하고 추가 수사를 하겠다 이렇게 밝히게 됐는데요. 고질적인 군내 폭력, 가혹행위, 심지어는 살인 또는 그보다 훨씬 더 수적으로는 더 많은 자살 사건 이제는 이걸 어떻게든 뿌리 뽑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 이게 지금 오늘뿐만 아니라 최근에 주요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안타까운 사건들이 아닌가 싶은데 헌법이 정한 국민의 의무를 다하겠다고 이제 군에
우리 젊은이들이 입대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 안전한 생활을 하도록 지켜주지도 못한다면은 큰 불신에 직면할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이게 결국 뭐 병사 한 분 한 분 다 우리 자식이고 조카고 형이고 동생 친구 지금 따지고 보면 뭐 이 대한민국의 누구라도 이 군인 가족 아닌 사람이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그렇지 않은 일부 사람들이 소수 존재하고요. 내 자녀는 군대 가지 않아 하는 이런 또 이 소위 사회 지도층이라는 이제 이 무리가 있는 것이 좀 심각한데요. 예. 이 결국은 뭐 자기 자식을 군대에 안 보낼 수 있는 것을 그런 힘을 가지고 실현할 수 있는 또는 그런 의지를 가진 세력 이게 이제 주로 우리가 맨날 얘기해오는 노블리스 오블리주 정말 좀 이 사회 지도층이 먼저 나서서 의문을 실현하는 그런 모습들을 이제 위배시키는 것이 우리 사회에 이제 사회병리적인 기형 구조를 가지고 오고 있다. 이렇게 느껴지거든요. 예.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군 문제뿐 아니라 민간 영역까지도 저는 좀 굉장히 심각한 위기가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해 주신 걸로 들어봤을 때는 사회적 공감되는 그런 것 같습니다만 일반화 가능한 얘기일까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일반화 말씀 주신 것이 예. 군이라는 특수조직 자체가 지금 이 군기강 해이 등 심각한 문제로 질타를 받아야 하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군만이 아니라 또 다른 우리 사회의 다른 영역들도 지금 이렇게 썩어가고 있는 것인가 이런 문제일 텐데요. 예. 저는 이 군만의 문제가 아니고 어제 심각하게 회자된 사건을 보시면 김해 여고생 살해 사건이 있습니다. 이거 좀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 좀 뜯어봐야 되는데 예. 참 이걸 뭐 입으로 옮기기가 여러 가지로 끔찍합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그 포천 빌라 살인 사건 아시죠? 예. 이거 이 두 남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이 고무통에서 발견이 돼서 또 이 일명 고무통 변사 사건 이렇게도 부릅니다. 이것도 정말 좀 이 정상적인 사건 아니고요. 또 유병헌 회장 뭐 이 선거 직전까지 사망 미스테리 아주 시끌시끌했죠. 예. 지금 뭐 이 양회정 씨 자수하고 나서 뭐 조용히 수사하는 것 같은데 이게 정말 정부가 그동안 한 100일 넘도록 유병헌이 이 세월호 참사의 주범이었다면 이게 덮을 수 없는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여전히 오리무중이고요. 수사가 밝혀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게 특검, 검사 지명 문제하고 나아가서는 특별법 전반적인 수사권 기소권 문제하고 지금 이 여당은 선거에서 이기고 한 발도 양보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야 될 상황인지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되고요. 예. 그리고 또 순천 별장 비밀 공간에 대해서 시민이 충분히 그럴 여지가 있다라고 경찰에게 여러 차례 제보를 했는데 경찰은 끝까지 이제 뭐 시민 제보 없었다. 경찰이 찾아낸 것이다. 일종의 이제 공가로채기 같은 건데요. 이런 좀 얄팍한 이제 행위를 하다가 결국은 이게 이 시민이 내가 여러 번 전화를 걸은 것이 사실인데 왜 이 경찰이 자꾸 나를 이상한 사람 만드느냐 하고 이 결국 걸었던 전화를 확인을 받았어요. 시민 제보가 사실로 드러나면서 예. 경찰은 또 이 거짓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고요. 그렇죠. 지금 공권력의 거짓말과 무능이 총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게 드러나고 있다는 얘기, 총체적이라는 얘기를 거의 매일 해왔는데도 아직도 파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묵과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어디서부터 어떻게 손을 댈 것인가 이게 공권력이 결국은 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제대로 하진 않고 공권력이 자꾸 스스로 뭐랄까요 이 국민들의 정말 이 이목을 자신에게 옮기는 일들을 하고 있어서 예. 여기에 대한 혁신 누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우리가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그 공권력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네. 예. 근데 그 정도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이 범죄는 어느 사회나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 선진국이든 후진국이든 뭐 우리가 또 선진국 범죄가 많이 이제 지능화되고 고도화되면 선진국형 지능범죄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사회나 뭐 범죄가 근절되거나 사라지긴 쉽지 않습니다만 예를 든다면 그제 있었던 살인 미수 사건 하나가 아주 전 대표적이고 상징적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일요일 저녁 군산에서 있었던 묻지마 범행입니다. 묻지마 범행이요? 예. 네, 40살의 조선족 신모 씨가 경찰에 4차례 전화를 겁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경찰에 전화로 신고하면 이게 뭐 일 없냐? 이게 주로 북한 뭐 조선족 사투리로 일 없냐가 뭐 용서받을 수 있느냐, 선처받을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 횡설수설하는데요. 이 심 씨는 이제 술로 만취 상태였고요. 심야도 아닌 저녁 무렵에 귀가하는 여대생을 따라가다가 흉기로 상처를 입히고 도주했습니다. 근데 경찰은 이 본인의 전화와 신고에도 불구하고 위치 파악도 못하고 있고 결국은 이 심 씨가 자수한 후에야 검거했다고 하는데요. 예. 네, 자수한 거죠. 이게 뭐 제대로 검거했다고 볼 수 없고 이 2012년 오원춘 사건처럼 비화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유형이라 굉장히 섬찟한 사건인데요. 이 한 사례를 본다면 지금 계속 여러 가지 일들이 터지고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유병헌 회장의 이제 순천 별장을 검찰이 덮쳤는데,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2.5km 거리에서 사체가 발견됐는데, 무연고자인 줄 알았다. 이런 일들이 다 우리는 어쩌다 저런 거겠지, 우연이겠지. 터질 때마다 이제 자꾸 넘어가주는 습관이 있는데요.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면, 이 국민 하나하나 이 군대에 가 있는 우리 병사들을 포함해서 생명을 공권력이 무엇 하나 지켜주지 못하고 있다. 예. 그렇다면 그것이 가장 국가의 기본적인 책무 역할인데요. 세금의 근거가 사라지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군 조직도 이 민간에서 이런 끔찍한 일이 왜 이렇게 다발적으로 일어나는 걸까? 최평론가님께 그런 질문 드려보고 싶거든요. 네, 아까 뭐 이제 사회 심리적 배경을 맥락으로 깔고 있다. 사회 병리 현상이다. 굉장히 이제 기형적인 구조가 드러나고 있다.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요. 예. 저는 가장 심각한 것은 양극화로 인한 현상이다. 당연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힘, 권력과 자본, 이것을 이제 가진, 이것을 이제 정말 장악하고 있는 사람들의 이 자신보다 못한 사람들에 대한 이 어떤 인권적 경시를 넘어서서 이제 인간 생명의 경시까지 또 이루고 있는 것이다. 또는 이 권력과 자본의 논리에서 배제된 사람들, 다수죠. 이들은 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인명을 경시한 채 사람에 대한 예의를 이제 잃어가고 있고 휴머니즘이 망각되고 있고 또 사람을 돈을 버는 도구로 생각을 하면서 벌어지는 아주 끔찍한 수렁에 우리 사회가 빠져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예. 그 김해 여고생 살인사건 여중생 4명이 끼어 있는데 다 15살입니다. 20대 3명. 이 젊고 어린 친구들이 자기 또래 친구를 거의 납치해서 지속적인 이제 학대를 가하면서 성매매를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집에서 아버지가 가출 신고한 게 알려지자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러다가 또 이제 범행 행각이 드러날까봐 하루 만에 불러냅니다. 그래서 이 정말 그 구타에 견디지 못하던 사망한 양 모양인데요. 예. 이 친구가 자동차 뒷좌석에서 이제 출혈과 쇼크로 이 급성 심장 정지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이 시신을 또 안매장하기 위해서 버리는 일이 굉장히 끔찍하고요. 또 대전에서 추가 살인 사건이 하나 더 나왔습니다. 범행이. 예. 이걸 우리가 그냥 요즘 애들은 잔인하다 혹은 저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저는 1990년대 지존파 사건이 바로 떠오르는데요. 그때 보시면은 우리 사회의 기관들이 물론 이제 민주화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불안정한 이행기에 벌어진 일일 수도 있습니다만 삼풍 백화점이 무너지죠. 성수대교가 붕괴되죠. 이런 상황에 지역의 청년들이 오직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일념으로 이제 수도권으로 올라와서 그랜저를 탄 사람들을 납치해서 살해하기 시작하거든요. 예. 굉장히 잘못된 이제 이 자본관 혹은 사회관, 이 가치관의 왜곡들이 뒤틀려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 90년대를 지금은 우리가 좀 아름답게 회상합니다. 응답하라 1994, 1997 이렇게 보잖아요. 서태지 시대. 근데 그때가 자본주의 고도화가 우리나라에서 급격히 일어나면서 정말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물불 가리지 말자 이런 이제 인식이 생길 때거든요. 그렇죠. 지금도 이어지고 있고요. 우리가 좀 최근 현대사를 다시 돌아봐야 될 부분이 인간의 생명을 이렇게 존중하지 않는 사회가
어떤 이 사회적 몰락으로 향하는지 조금 거시적인 시각에서 경종을 울려야 할 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사회가 혼란으로 이제 빠져들고 있다고 한다면 네. 이제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그런 대안이 또 필요하잖아요. 뭐라고 그렇죠. 볼 수 있습니까? 이거 우리 모두의 문제인데요. 예. 결국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올바른 권력을 세워야 한다. 권력 중심이 올바르지 않고는 누구한테 이런 얘기를 하기가 어렵죠. 우리가 윗물 아래물 얘기도 하지만요. 또 공동체의 신뢰가 회복돼야 됩니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이 정치, 공권력 이들이 이제 정당하다라고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인정해줘야 됩니다. 예. 정당성이 복원돼야 되겠죠. 또 개인이 속한 각 단위들, 뭐 가정도 있겠고요, 직장도 있겠고요. 이 안에서 사회적 안정감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이 사회적 안정감이 우리가 그냥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심리적 기제입니다. 직장에 가도 내가 비정규직이라서 내일부터 나오지 마 할까봐 불안하고 그러면 나는 하루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일이 허물어진다고 생각하면 예. 정말 심리적인 고통과 스트레스 속에 우리가 매일 버티고 있는 거거든요. 이것은 폭발하면 일반적인 사람들도 범죄 심리로 빠질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자꾸 이 범죄 사건들을 우리가 미디어를 통해서 증폭된 사건들을 보면서 저래도 되는 건가 하는 잘못된 생각을 특히 자라나는 청소년부터 가질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다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는 세대 간의 연결이 필요하고요. 사회적 안정감이 필요하고요. 우리 사회는 올바르다 하는 이 정의 실현에 대한 또 이 신뢰 중요한데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권력의 중심, 공권력 또는 우리 사회의 기반들 여러 가지죠. 정말 이 기층을 이루고 있는 제 세력들이 다 좀 조화와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이게 보통 일은 아닌데 그래서 거시적인 차원의 문제라고 말씀드렸지만 바닥부터 한번 우리가 짚어봐야 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다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네. 새정치민주연합이 어제 의원총회에서 3시간 동안 난상 토론을 벌였잖아요. 결국에는 그렇죠. 박영선 원내대표를 비상대책위원장 비대위원장으로 선임했는데 어찌 보셨습니까? 지금 뾰족한 답은 없는 것 같아요. 예. 박영선 비대위원장이냐 아니냐 혹은 저 원내대표가 얼마나 바쁜데 1인 3역을 하겠느냐 원로를 추대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혹은 이제 외부에서 영입을 해야 혁신이 좀 제대로 되지 않겠느냐 예. 이 가설과 대안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저는 그것으로 정해졌다면 그것밖에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예. 지금의 이 야당, 특히 이제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이 카드 저 카드 골라 쓸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스스로 죽고 싶었겠습니까? 예. 하지만 11대사라는 이제 참혹한 여당을 심판해도 정말 마땅치 않은 상황에 야당을 먼저 심판하는 이제 국민들의 채찍을 맞았는데요. 이건 두고두고 좀 면밀히 분석해봐야 됩니다만 여권 야권의 해석이 다 다릅니다. 현재 저는 종합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우선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당장 이제 이 비상대책을 세우고 혁신의 기치를 마련하고 이제 하는 것들이 있겠지만 저는 아주 길게 호흡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빨리 비대위원장 털고 가려고 당을 정상화하는 모습을 국민들에게 이제 보여주고 싶겠지만 이게 급하게 먹으면 또 체합니다. 그동안 많이 체해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박영선 비대위원장 큰 십자가를 끌어안았는데 이건 적정하다 아니다 따지기에는 이미 그 방법 외에는 현실적이고 좀 속도감 있는 방법은 없었던 것 같다. 다른 또 방법도 있었겠지만 외부 영입 혹은 원로 추대 이런 방법들도 다 똑같은 또 장단점을 갖거든요. 문제는 이제 어떻게 혁신할 것이냐 그 문제인데요. 예. 저는 좀 우선 길게 혁신해라고 당부를 꼭 드리고 싶고요. 대신 본질적으로 밑바닥부터 완전히 혁신하지 않으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는 좀처럼 쉽지 않을 것이다. 한 1년 정도 시간을 잡고요. 비대위원 조기 전당대회 못하더라도 내년 3월에 전당대회 못하더라도 더 미루더라도 거의 2016년 총선 이제 지금까지 가더라도 철저한 혁신이 필요한데 제일 중요한 건 개파 해체부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예. 그리고 이 세월호 참사 진상 밝히겠다면서 이 정치권이 특별법 제정 약속한 상황인데 네. 이 사고 110일이 지나도록 지켜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예. 명백하게 집권 여당의 잘못이 저는 90%라고 봅니다. 예. 물론 지금 야당에 대한 여러 가지 정치 공세들 했죠. 선거의 세월을 이용한다.
근데 내용을 조금만 알고 있는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집권 여당이 세월호에 대해서 이번 선거의 압승의 결과를 가지고 야 이게 국민들의 뜻이야 라고 들이대는 양상, 재미있는 만평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들에게 국민들의 뜻을 거꾸로 들이대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예. 국민들은 지금 세월호를 심판한 게 아니라 이제 수권 대안을 내지 못하는 야당을 이제 심판한 거죠. 거기에 대해서 야당은 혁신의 길을 갈 텐데 선거 끝나고 본인들 스스로 충분히 감각 있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김무성 당대표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이 선거 직후에 진정성을 보여줘야 될 문제는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합의죠. 저는 뭐 여야 서로 싸울 필요 없고 유조간으로 가장 간단한 안으로 합의하면 되는데 이 공방을 하고 있는 데는 오히려 세월호를 청문회나 특별법으로 밝혀서는 안 될 이유가 정부 내부적으로 또 커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국민들은 모두 의심은 커지고만 있다. 여기에 대해서 아마 여당이 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새누리당의 김태흠 의원의 발언이 좀 논란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논란이 될 만하죠. 노숙자 예. 발언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노숙자 같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노숙자다 이렇게 하지 않았지만 말장난이고요. 그 맥락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다 알고 있는데, 저는 요즘에 집권 여당 지지층에서 굉장히 험악한 SNS가 많이 흘러다니는 걸 봅니다. 예. 이들을 이제는 그냥 둬서는 안 된다. 유가족에 대한 얘기인데요. 뭐냐면 이제 정부에 땡깡 쓴다 이런 얘기고요. 왜 이 청와대와 정부만 붙들고 늘어지느냐? 유병헌은 붙들고 늘어지지 않고. 근데 이게 지금 최초에 4월 16일에 벌어졌던 일로부터 느낌들을 다 감각을 지금 잃어버린 겁니다. 예. 물론 우리가 감각 차단 현상이라고 시간이 흐르면 망각을 하다 못해 전형뚱하게 이제 생각이 흘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왜 이게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일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요. 교통사고 아니냐 이런 얘기도 요새 나오죠. 예. 교통사고와 양상이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굉장히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이 배가 구할 수 있었음에도 침몰해 가는 모습을 전 국민이 생중계로 다 봤고요. 그때를 조금만 복귀해 보신다면 그리고 이 해경과 정말 이 정부의 무능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직시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 유행어처럼 입버릇이 된 게 골든 타임이라는 얘기를 지금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오히려 다른 여러 가지에 쓰고 있는데 이 골든 타임을 잃어버린 것은 물론 이제 이게 선장과 승무원, 선사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기업 쪽 측의 책임은 면할 수 없지만 그래서 추징하겠다고 지금 구상권 행사하려고 이렇게 난리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유실가 잡아야 되고. 예. 하지만 문제는 그 모든 것을 최종적으로 의사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이 다 압니다. 이제 그것을 호도해서는 안 될 것 같고요. 정말 유가족을 모욕하는 행위 이제 좀 멈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정치 내비게이션 화요일 순서 마칩니다. 내일 아침 7시에 인사드리죠.